최근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한번 본인이 암호화폐 열렬한 팬이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팬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고 팬이니까 더욱더 가격이 높이 상승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그나마 관세 관련된 갈등이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도 않았었던 인도 같은 경우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인도가 미국 관세에 보복을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인도가 바로 세계 2위의 조강 생산국이었다. 그래가지고 뿔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화를 내지 말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만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관련해 가지고 관세 협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 같은 경우도 빨리 협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부 다 상승으로 시작했었으나 상승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도 관련된 소식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고요.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조정을 바들랑말랑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537달러, 이더리움 2,70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2,610달러. 다른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상승분을 좀 내주면서 약간 와리가리, 어리버리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야말로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오게 될까? 모든 것은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트코인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승을 다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은 없었습니다. 9,100만 달러가 피델리티로부터 빠져나간 것 외에는 자금 유입이 없었다. 블랙락으로부터도 자금 유입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최근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기업 21 캐피탈, 무려 테더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캔터 피츠제럴드의 합체 회사죠. 이번에 비트코인 4,812개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 크게 4,800개 먼저 받고 가지야. 자, 그런가 하면 나스닥의 상장사 셈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174개의 비트를 추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비트를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이러한 예측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4년에서 8년 안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적어도 10년 내에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다. 자, 그리고 10년 내로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20년 내로 그 10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로 내 생각에는 2045년도까지 비트코인은 개당 1,3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개당 1,300만 달러. 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때 일제히 그 전에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은퇴를 하실 수가 있겠죠. 해당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것이 마이클 셀러가 말한 적어도 10년 내에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걸 어떻게 확신하지? 예전에 마이클 셀러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을 똑같이 알게 된다라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매입해가지고 내일 바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만의 의견이자 신념인가? 아니면은 누가 말해준 건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는데 조상들이 나와가지고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라든지 좋은 땅, 터를 알려준다라든지 그런다는데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조상이 나와가지고 야, 너 비트코인 사라. 앞으로 몇 년 안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이클 셀러 혹시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왔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온라인에는 이런 음모론이 돌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셀러는 사실 CIA 요원이다.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확신이 없더라면은 미친듯이 혹은 신들린 듯이 중독된 듯이 비트코인을 무차별적으로다가 사서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즈아. 이어지는 분석 및 동향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나 미국 증시같이 위험자산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가들은 부채와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치 흐름 속에 모두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금, 주식의 호재이며 채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있죠. 원래 10년물 국채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조금씩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UBS 은행의 아시아 자산관리 부분 담당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다가 미국 중심 자산에 집중했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원자재, 기타 통화를 포함한 대체 자산군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달러가 아니라 상품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들로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가 하면은 재미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죠. 데이브 람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람쥐가 아니라 데이브 람지. 정확히 이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금융 전문가, 조언가 이런 느낌이죠.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55달러였을 때 비트코인을 어리석은 자산, 병신 같은 자산이라고 폄하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의견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제대로 된 투자처이며 분산 투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 말을 듣고 비트코인 매수를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보단 낫죠. 워렌 버핏은 끝까지 오기와 고집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까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사람들은 의견들을 하나둘씩 바꾸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의 애청자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변함없이 알서 헤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즈앗. 다음으로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은 장투자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번 달 들어가지고 감소를 했다. 그 말인즉슨 장투자들이 팔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장투자들의 보유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시장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하면서 시장 고점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단기 고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신나게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 물량은 10만 개. 거기다가 ETF 그리고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모은 다음에 잠시 쉰 다음에 다시금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분석가 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0만 2,760달러짜리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 롱쟁이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스르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딱 그 위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에도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케빈 스벤슨 분석가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이 목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론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길래 잠깐 공유를 해본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패턴대로 비트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97,300달러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그 자리부터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7,30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롱 청산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죠? 자, 과연 비트코인 저 정도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 겁을 한번 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알트코인들 시총도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시총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들 이런 식으로다가 일본 기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솔라나, 수익 최근에 많은 상승을 기록했었던 해당 알트들 사이에서도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정이 또 나온다라는 쪽으로다가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1337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의 유입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기관들이 비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지속적으로 매집할 것이다라는 예측 나와주고 있는데 빈 크립토에 따르면 기업 등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현재 78만 9,705개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내에 1000만 개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골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쏙 들어갔죠. 역시 돈이 최고인 것인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더리움 수요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1일 소각량 변화가 생기면서 하루에 11만 8천 개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계속해서 소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활용이 돼야 소각이 되는데
그 소각 정도가 좀 더 빨라진 것은 아닌가. 즉 소각되는 양이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찌됐거나 좋다.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것 울분을 토하면서 이더리움 쭉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수익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 락업 예치금 규모가 70억 달러를 돌파, 계속해서 네트워크 및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디파이 프로토콜 스위랜드, 나비 프로토콜 시터스, 수익 기반의 탈중화 거래소죠 등등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수익의 생태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반등이 기대되는 코인들 어떤 코인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밈코인들이라고 하네요. 야, 이게 뭐야, 밈코인. 첫 번째로는 뿡뿡이 팔트코인인데, 팔트코인 솔라나 대비 차트에서 저항을 뚫기 위해서 길을 모으고 있는 모습, 저항 뚫고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며, 다음으로는 7가입니다. 7가이 역시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저항을 뚫고 지금은 쉬고 있는 7가이 지지 확인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 확인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런가 하면은 수익 기반의 밈코인이죠. 히포 같은 경우도 큰 상승률. 히포뿐만 아니라 로피라는 그런 코인도 있는데 그 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다음으로는 펭구.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가 보기에 펭구 같은 경우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축적이 끝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밈코인들의 상승률 어마어마한데요.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그래도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 코인들도 좀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팬들 같은 경우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뭐 지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표가는 7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가즈아 팬들. 자, 다음으로는 BNB 체인 재단이 얼마 전에 스카이 AI를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키면서 큰 가격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혼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찌됐던지 간에 BNB 체인 재단이 이번에는 CGPT 그리고 사이렌 코인들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코인들도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에 이어가지고 리플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레이트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갖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 등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동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위믹스에 이어서 또 다른 김치 게임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NXPC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토큰이라고 하네요. 김치 코인들의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초반에는 펌핑 잘 시켜주고 나중에 말아먹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자, 해당 코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게임 아닌가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넥스는 혹은 현질 유도를 잘한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 돈스는 코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에게 시청료 주기 광주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